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0페이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3번 문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3번이나 나왔죠.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1번 같은 문제는 전형적인 사례 문제죠. 보시면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기부는 뭐죠? 증여죠. 증여. 증여하겠다고 했지만 비진이었어요. 갑이 을에게 뭐죠?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을에게는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고요. 유효하실 것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을은 뭐여야 되는 거죠? 선의이고 and 무과실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만약에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만약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은 선의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럼 보자고요.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X,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합니다.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X, 증여는 기부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죠? 계약이고요. 3번 갑의 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자, 손해배상은요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위법행위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가 되거든요. 근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을이 통상에 인해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을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과실이 있으면 뭘 못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므로 을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고요. 답은 4번이죠. 5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와 이전 등을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 토지 소유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다. X입니다. 그죠? 만약에 병이 선이면 어떻든 간에 항상 병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비진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대출 절차상 평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거는 좀 외우시는 것도 괜찮은데, 남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받은 경우,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라는 판례도 있고요. 통정어휘 표시로서는 무효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1번은 비진위 표시이다. X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물론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4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는 말이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4번도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얘기니까 유효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무효임을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일단 1번인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판례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자 뭐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의사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어요. 악이죠. 그럼 뭐예요? 무효죠. 악이면 무효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그죠? 취소는 뭐예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극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효화는 다른 거죠.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우리 대리에서 계속하는 거지만 법률행위도 의사표시도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여부는 누굴 가지고 따져야 되냐면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3번은 뭐죠? 맞죠? 답은 뭐죠? 2번이 틀린 거니까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죠? 무효죠. 그 다음에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5번 통정허위 표시와 뭐가 다르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혼자 하는 거짓말이고요. 통정허위 표시는 짜고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따라서 거짓말이긴 하지만 짜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통정허위 표시가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4, 5 이렇게 해가지고 통정허위 표시도 5년 동안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고요. 올해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일단 4번 문제인데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그죠? 제3자냐 아니냐? 일단 통정허위 표시도 먼저 6번 문제처럼 결국은 사례 문제는 출제되게 되는데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뭐죠? 이런 사례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 갚기 싫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그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여기서 병은 제3자입니다. K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제3자예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3자가 아니고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4번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가장 전세권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물론 언제 가압류했겠습니까? 가장 전세권 설정 후겠죠. 따라서 뭐죠? 제3자가 되고요. 2번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왜요? 새롭지 않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그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요건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하면 아주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뒤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그러면 가장 양수 후 새로우니까 뭐요? 제3자. 4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했어요. 언제 가등기 했습니까? 가장 양수 후니까 뭐죠? 제3자. 5번 가장 행위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언제 가압류했습니까? 가장 행위 후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 아니에요. 가압류한 사람은 가등기란 사람 뭐 저당권 설정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제3자인 이유는 가장행위 후에 이행간결기가졌기 때문에 제3자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인 2번도 제3자가 아닌 이유는 그 계약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겁니다. 5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 후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곳은 기억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압류했네요. 제3자. 니은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통정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 설정받았네요. 제3자. 답은 이미 나왔죠. 1번이 답이고. 디귿번 대리인 물론 제3자 아니고, 물론 대리에서 본인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 1번 또 나와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닙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요 사례죠, 그죠? 똑같은 사례고, 요 병이 뭐 나와 있어요? 선임이 나와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왜요? 가장 매매는 무효고 무효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병은 제3자고 선이면 보호되니까요.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병은 제3자고 선이면 무엇을요? 보호를 받으니까요.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3자는 스스로가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누구예요? 갑이 병의 악의임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합니다. 리을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죄송합니다.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병은 선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제3자 병은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부터 차고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이 차고도 최근 5년 동안 몇 번 나왔죠? 3번이 나왔고요. 특이한 거는 작년도 시험 문제는 안 나왔죠. 작년도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아니죠. 올해 오히려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의한 의사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통정허위 표시도 어떻게 해요?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간단히 좀 정리해 볼까요? 차고가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다. 효과는 유효한데 다만 그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사고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 일단 개념에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죠. 첫째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생긴다는 점.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인데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 되고요. 더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데 시가, 가격이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고요. 또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표의자가 입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 경과실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면 그때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유의하실 것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를 못하니까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를 못하게 막고 싶은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의 존재를 입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과실과 과실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중과실이고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면 그때는 과실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죠. 7번 착오에 의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없게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 지을 수가 없는 경우.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예, 동계착오죠. 맞네요. 2번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었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어요.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압류가 무효라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발된 경우에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이 그러면 누굴 통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X입니다. 이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죠? 계집할 마음으로
집 팔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계집 사겠다고 했을 때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고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기 때문에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법률에 관한 착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못 짓게 됐다. 물론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중요 부분이고. 3번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됐다. 물론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중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 일으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갑토지 을토지거든요.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자연적 해석이고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 동계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유발을 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 공무원이 유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한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어요. 자, 우리가 누이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착오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죠.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4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를 못합니다. 따라서 누가 중대한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느냐?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결국은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부터 이제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나오겠죠? 이것도 보시다시피 5년 동안 몇 문제가 나왔습니까? 3문제가 나왔죠. 따라서 이것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일단 10번 보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요,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만 이 기망은 적극적인 행위여야 되는 건 아니고 침묵으로도 가능하는데, 침묵이 기망이 되려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는 것도 기망이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고지 의무 있는 거죠.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분양했다면 그건 뭐가 돼요? 기망이고 사기가 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있다면 기망을 이유로 뭐요? 취소할 수 있고요. 뭐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물론 가능하고요. 3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기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사기냐? 아니다. 기망이 위법해야지만 사기인데 그 기망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비난할 정도여야 돼요. 이게 좀 우리 상식과 안 맞을 수 있는데, 따라서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상가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통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의 과장된 선전 광고죠. 뭐 돈 잘 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상가가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구라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고요. 5번,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대리는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사기 당했는지도 안 당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사기 쳤는지도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 쳤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넘기셔서 11번 문제가 나오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1번,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상 행위는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죠? 무효가 되고요. 4번, 침묵이 기망이 되려면,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건의 가격은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가 가격을 묵비 침묵한 것은 기망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사기를 당했으면,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위법하니까요. 따라서 물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12번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아닙니다. 따라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말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도 반사회적이진 않습니다. 3번, 제3자가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고요. 4번,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무효죠. 5번,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부당한 경우, 돈 안 갚으면 때려 죽이겠다. 돈 안 갚으면 네 집에 불 질리겠다. 물론 뭐죠? 위법한 강박입니다. 따라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고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